그야말로 내용 정국이다. 당청 간 이상 기류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으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변호인을 추천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는 겁니다. 박지영 본장님, 쌍방울 변호인을 추천한 게 이성윤 최고위원인데 어떤 이유로 추천을 한 겁니까? 아니 이분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한동훈 채널A 사건, 여기에 이 조사다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과도 관계가 안 좋았고, 네. 그런 검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의 행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이제 변호인을 했는데, 물론 대북 송금 관련 변호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이라는 것은 네. 사건이라는 것은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에 특검으로 추천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추천이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아주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고, 네. 그게 특히 최근에 있었던 당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냐 아니면 이 연기냐라는 이 논란과 덧붙여 가지고 굉장히 갈등으로 증폭될 것 같아요. 이성윤 최고가 반윤 검사 출신이다. 쌍방울 변론 잠깐 한 거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그리고 사실관계는 맞는 건지 신인규 대표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대북 송금 네.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출발을 했다가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상당히 조작의 그 흔적들을 많이 남겨놓은 이런 사건이 돼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검찰권 남용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대표는 피해자로 지금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심각한 것은 지금 제2차 종합특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특검을 맡아야 되는 그 자리에 김성태 씨, 그 쌍방울 회장이죠. 그분의 변호를 맡았던 지금 전준철 변호사가 이름을 떡하니 올리고 민주당 몫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아예 선택지로도 고려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을 올려버렸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거 도대체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불쾌감까지 이미 다 어제 MBC 보도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로 임기를 시작을 작년부터 한 것인데 집권 야당 대표 아니냐. 그러니까 집권당의 옷만 입고 있고 하는 행동은 다 야당의 역할을 지금 하면서 정부와의 불협화음을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이제는 하나의 그 조각이 맞춰지는 이런 단계에서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또 합당 문제도 기습적으로 제안을 한 상황 속에서 네.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좀 자초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가 뭔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도 최고위의 보고도, 그리고 법사위의 상의도 안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럼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이성윤 최고만 논의해서 이런 결정을 했느냐? 그럼 왜 그렇게 한 거냐? 원내 지도부는 쌍방울 내용 인지 못했다면서 지금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모를 수가 있는 문제인지 이창근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해석 그대로 한다면은 이건태 의원도 얘기했고 원내 지도부도 얘기한 것처럼 본인들은 몰랐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성윤 최고위원은 누가 뭐래도 친청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가깝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청래 대표까지 몰랐다, 저는 그거는 납득이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공식적인 최고위 보고는 아니더라도 따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몰랐다는 네. 건 이해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결국은 당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사실은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한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우습게 됐잖아요, 꼴이. 아무리 조국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우당이라고 하는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이렇게 인정했다 하더라도 네. 엄연히 야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행위였다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사람 추천할 수 있냐? 순수한 의도로만은 안 보인다. 이 정도로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 불쾌감을 꽤 드러난 건데, 강찬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가 딱 걸렸고요. 네. 지금 친명들 좀 취재해 보니까 화가 날 대로 났어요. 그래서 대강 기류는 뭐냐면 일단 이성윤 그냥 오늘 물러나야 됩니다. 이성윤 최고 물러나야 된다. 이 사람 최고위원 자격이 없다는 거고 끌어내려야 되고 정청래 대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문제의 이 전준철 이분은 한마디로 이제 김성태 회장을 변호한 변호인단인데, 김성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떤 상황이냐?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지금 재판이 800만 불 대북 송금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김성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대북 송금 당시 800만 불 우리가 송금할 때 이재명 지사께서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쌍방울이 앞으로 북한 관련된 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니까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하시라고 했다. 이 김성태 증언만 만약에 판사가 채택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유죄예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변호한 사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지금 이게 광장이라는 로펌에서 여러 명 중에 한 명이고 나는 그 영역을 안 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변호인단이라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성윤 이분 더군다나 최측근이었거든요. 같이 옛날에 네네. 검찰 밑에 일한 부하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여러 가지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합당 논의 자체가 친명들한테 굉장히 지금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정면으로 지금 유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변호한 사람을 우리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2차 종합특검의 그 장으로 추천한다? 네. 이거는 정말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이런 속된 말로 뭘 먹이기 위해서 하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정치적인 공격이 지금 가능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분이 친명들 공격에는 그동안 굉장히 좀 그것에 대해서 방어도 하고 막 이랬는데 재빨리 입장을 낸 거거든요. 속된 말로 꼬리를 내린 것인데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제가 저 친명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는 대통령이 경로했답니다. 유감 표명한 정도가 아니야. 경로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아니 근데 전 이건 반박이 좀 필요한 게 그 대북 송금 사건이 아까 제가 시작을 변호사비 대납에서 틀어서 이제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연어 술 파티라고 해서 진술 조작에 관한 부분은 이제 감찰까지 다 이미 끝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법리적으로도 제3자가 북한이에요. 그러면 북한에서 김정은이 받은 건지 김여정이 받은 건지 아니면 노동당이 받았는지 네. 그거 어떻게 조사를 할 겁니까? 이게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들을 갖다가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찰권 남용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네. 피해자로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뭐 김성태의 진술만 가지고서도 유죄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건 너무 지나친 말씀이고 맞지 않는 말씀이고 저는 정청래 대표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알았냐 몰랐냐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은 장 대표로서 무능해지는 것이고 알았는데 사후적으로 몰랐다라고 변명을 하면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몰랐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그 과거에 특검법 연장될 때도 김병기 원내대표랑 충돌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도 정청래 대표는 나는 몰랐다 이러면서 빠져버렸고요.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고위당정 협의를 늘상 했는데도 나는 몰랐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그 합당과 관련된 민주당 사무처에서 그 만든 문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몰랐다라고 그러고 이번에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본인이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럼 당대표직에 대표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대표로서 정청래 대표가 사죄까지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사죄만 이건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특검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국민적 과제를 이런 식으로 사죄를 할 거면요. 국민 앞에도 저는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정도로 강하게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내는 거는 지금 밖에서도 민주당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는 청와대가 민주당의 언론을 통해서 경고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경고 이상 아닐까요? 저는 경고 이상이고 결단을 정청래 대표에게 요구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네. 하나는 합당 관련된 논란을 종지부를 찍어라 라는 점이고 하나는 이성윤 최고에 대한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게 저는 뭐 민주당이 여당 될 때마다 늘 겪는 일이기도 해요. 여당 될 때마다 당의 이 기본 자산이 적기 때문에 정부를 나가게 되고 당이 검증이라든가 실무 기획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뭐 그런 상황들에서 겪는 일이긴 한데 특검을 추천하면서 인사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를 통해서 웬만큼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은 정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정당을 운영했다. 그럼 여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경고를 넘어서서 저는 아마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정청래 대표의 사퇴 요구가 커졌다. 정청래 대표 사퇴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네. 합당 중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 중단. 합당 논란 중단과 그다음에 이성윤 최고에 대한 거취 문제 그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수석 대변인 통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창근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그간에 비겁하다는 평가도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합당 문제도 사실은 본인이 듣겠다 그러다가 1인 1표제가 통과되고 나니까 합당 문제를 전당원한테 묻겠다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1인 1표제에서 자신감을 가져가지고 당원들한테 물으면은 이게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듣고 사실 당내에 숙이나 논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잘못됐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윤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한테 보고 안 했다? 과연 상상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사과를 명확하게 해야죠. 하지만 사과는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인사검증도 실패했다고 했어요. 대통령한테도 누를 끼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수석 대변인 통해서 한다? 여전히 비겁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합당 관련해서도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뭐 전당원 여론조사 얘기도 한 거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서 수기도 없고 뭐 보고 체계도 엉망이고 해가지고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또 당무를 계속 보겠다? 집권 야당 얘기를 계속하겠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 정청래 대표가 이제는 누적된 결과 실패에 대해서 전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은 정치적 결단, 뭐 합당 중단을 포함해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저는 반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말로만 사과하면서 또 당무를 본다는 것이 저는 아무런 그 효과가 없고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의 사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성윤 최고는 그래도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분이? 뭐 제가 뭐 당인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흐름이 잡힐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 애초에 합당 논란 관련해서 네. 김민석 총리가 참전을 했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원래 총리가 그런데 참전 잘 안 하잖아요. 참전했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당무 개입 논란이 나오니까 총리가 그런 이야기 던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증폭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뭐 확인은 안 네. 됩니다만은 그런 분위기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이 위기를 탈출하려면은 이거 아닙니까? 보고는 받았는데 그런 사람인지 정확히 몰랐다. 이게 정청래 대표의 오등일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추천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자, 그럼 합당 얘기로 가보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13일 전까지 공식 입장 없으면 합당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설 연휴 전으로 데드라인을 세웠을까? 뭐 닷새밖에 지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좀 급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건가요? 원래 조국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가 급박하게 일을 추진한 거예요. 그 지금 보면은 지도부가 가장 반발하는 게 그 1월 22일 날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그냥 기자회견 통해서 내가 합당을 제안하겠다고 했을 때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네. 알고 보니까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 당 의원들은 전날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딱 보면 그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가지고 공천도 두 당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그리고 향후 조국 대표는 저 대선 주자로 밀어주고 이런 식의 미락과 지금 이런 것이 다 있는 거 아니냐 의심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구정 전까지 뭘 해야 되냐면요. 합당 윤곽은 다 나오고 당원 토론이 있어야 돼요. 그때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그 문건 보면은 2월 10일 그 추석 구정 연휴에 당원 토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들 그거 보고 황당해한 게 아니 구정 때 다 당원들 다 지방 내려가고 다 가족들하고 휴가 보내는데 무슨 토론회입니까? 근데 그 정도로 급박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본인들 원하는 지금 시간표가 안 나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막 내홍이 나오니까 본인들 시간표는 틀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책임을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있는 거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빨리 정청래 당신이 수습해가지고 원래 우리 시간표를 확정을 해라라고 네. 압박을 하고 지금 이중적으로 본인 책임을 면하고 또 정청래 대표는 압박을 해가지고 압박하고. 이런 식의 지금 포석이 깔렸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자충수라고 보는 게 민주당의 반발이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조 대표한테 합당을 제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정청래가 합당을 제안하겠다고 운을 뗐다가 지금 강력한 반발 때문에 내부 논의 중이에요. 그럼 지금 조국 대표하고는 비즈니스 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조국 대표는 마치 야 계약서 썼는데 왜 그다음에 지금 중도금 안 치러 뭐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더 민주당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와 조국 신당을 내부 정치 투쟁에 이용 말라. 이걸 좀 해석해 보면 합당 반대파가 당 권력 잡기 위해 합당 반대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좀 읽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반대로 조국 대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론이라든지 문어게인 뭐 이런 거는 없다라는 얘기인지 도리어 오히려 이러한 조국 대표의 발언이 민주당 권력 잡기 위한 뭐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일단 앞뒤가 안 맞아요. 조국 혁신당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13일 전까지 공식 입장해라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럼 강찬호 위원 이야기가 여기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너무하시네. 그것도 맞는 얘기를 뭐 여기서만 맞는다고. 아니 다른 데서는 몰랐으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은 네. 조국 대표 서로 칭찬도 이야기는 해주시고 오늘 분위기 조국 대표 좋습니다. 이야기는 네. 느낌이 우리 원래 약속했었잖아. 이런 느낌을 줘요. 그게 핵심이죠. 네. 우리 원래 약속했었잖아. 이런 느낌을 주면서 네. 우리는 합당과 관련이 없다. 당 내부 문제를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추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도 합당이 불가능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서로 퇴로를 좀 열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핵심부에서도 이런 식의 합당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충분히 당으로 저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봐요. 데드라인을 걸어놓은 거는 뒤로 빠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겠냐 네네. 이런 해석도 있으시네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친명, 친청, 친문 계파도 없고 갈등도 없는데 보수 언론이 일부러 진보 갈라치기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신인규 대표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근데 저는 우선은 지금 조국 대표가 상당히 저는 급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네. 박진영 교수님께서는 뭐 합당의 뜻이 없어서 오히려 그렇다라고 하시지만 전 오히려 마지막에 그 바지
가랑이라도 한번 잡는 심정으로 굉장히 조급하게 저는 조국혁신당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치 이게 조국혁신당 자체가 뭐 쇠빙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쇠빙선이 아니라 오히려 얼음을 만드는 제빙선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평가도 받으면서 오히려 민주당 상륙작전에 오히려 조급하게 덤벼들었다가 이제 판이 깨지다 보니까 전 상당히 지금 그 당에서는 좀 발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 이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오늘 조국 대표 입에 올렸는데 이게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단어거든요. 과거에 윤석열 정권 때는 반대자들을 뭐라고 핍박했습니까? 그냥 입틀막 하면서 끌어내버렸거든요. 경호원들 동원해서 입을 틀어막는 물리적인 입틀막을 했었는데 이 갈라치기라는 단어 쓰는 것도 민주주의를 입틀막 시키면서 네. 이견과 반대를 허용하지 않겠다. 나만 옳다라는 오만과 독선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전 조국 대표가 뭐 사회권 선진국을 말하기에 앞서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맞는가 네.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강찬호 위원장님 말씀도 좀 듣겠습니다. 보수 언론의 갈라치기. 좀 전에 신인규 대표께서도 잘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보수 언론이나 언론 전체가 지금 민주당 자체 전쟁 상황을 거의 제대로 보도도 못하고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지금 얼마나 이게 무섭게 끓고 있고 얼마나 무서운 전쟁 상황인지를 오히려 제대로 전쟁 보도를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세상에 저 보수 언론이 있지도 않은 갈등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집권당 지금 뭐 저 40% 이상 지지율이 나오고 네. 지금 반대 그 제1야당은 뭐 완전 지리멸렬한 이런 거대한 정당을 어떻게 보수 언론이 갈라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언론 화살 돌리기의 전형이고요. 자, 보십시오. 김민석 총리 자체가 지금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합당의 시기도 절차도 이거는 좀 다 논란이 많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그다음에 이현주 등 그 최고 친명 위원들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재강, 김우영 뭐 또 누구야 박홍근 대통령하고 사적으로 소통이 되는 사람은 다 참전했어요.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오늘 그리고 이것도 좀 전에 나온 이 전준철 특검 임명 논란 네. 본질은 결국 합당에 대한 친명과 또 대통령에 갖고 있는 불만이 다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 박진영 부원장께서도 이 정청래 대표가 합당 논의를 이쯤에서 중단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여기에 거시잖아요. 이거야말로 지금 전쟁 상황인 거를 드러내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갈라치기입니까? 이거야말로 조국 대표가 본인이 궁지에 몰리고 불리하니까 괜히 지금 말도 안 되는 보수 언론 끌어내가지고 네.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시간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조국 대표가 그렇게 합당에 관심이 있으면 그 합당의 시기와 절차에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는 것이 본인의 궁지를 벗어나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네 분께 한번 다 들어볼까요? 합당 갈등이 보수 언론의 진보 갈라치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미를 줬죠. 정치 지도자들이. 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전한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다 상처받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상처받은 것을 해결하는 건 뭐냐? 합당 논의를 일단 중단을 하고 네. 그다음에 차기 당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 말고 차기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 있었던 사람도 안 나오고 모두 다 내려놓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국은 여당이 되자마자 차기를 꿈꾸는 지도자들이 너무 빨리 고개를 내밀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당은 원래 한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수기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집권 담론이라든가 정책 비전을 내놔야 되는데 미래를 차지하겠다고 욕심 있는 사람들이 먼저 손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겼다. 그리고 이게 보수 언론의 갈라치기에 이용당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언론의 갈라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최고위원 재보궐선거 때도 친명 친청으로 나뉘어져서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 투표율 투표 결과를 가지고도 우리가 논평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 내부의 엄연히 친명 친청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당 과정을 보면서 저는 정치권에 없는 말이 돌진 않아요. 그 얘기가 미략설이란 그런 결국 공동 대표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시점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큰 집과 작은 집이 바뀐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오히려 13일까지 날짜를 못 박아서 주장하고 근데 민주당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의총을 열겠다 그래요. 의총을 열어서 논의해서 답을 주겠다 그래요. 이 완전 큰 집과 작은 집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주면 네. 이성류 최고위원이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정청래 대표 흔들거나 비판하면 내란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당내에서 그 대표에 대해서 이견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내란세력? 그죠? 윤석열, 김건희 그렇게 비판하면서 내란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럼 그 당내에서 대표 비판하는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세력과 동률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야말로 이성류 최고위원이 갈라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는 그렇게 갈라치기에 나선 네. 사람들하고 합당하는 것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짧게만 한 말씀 더 보태면 이게 합당과 관련해서 절차 위반 그리고
명분과 실익이 없다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거든요. 그 비판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반박을 하면 될 일이지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아니, 당신들은 갈라치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네. 정말 온당하지 않고요. 조국혁신당의 예를 들게요. 박은정 의원 같은 분 정성호 장관 얼마나 비판합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는 갈라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유리하는 쪽으로만 적용시키는 게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제 의견과 반대됐다 해가지고 입을 틀어 막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 그 사람을 갈라치기로 매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국민 앞에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적으로 펼쳐내느냐. 전 이것이 정치의 본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당 지도부가 이낙연 캠프 출신 비명계 인사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진년 전 시의원 앞서 문제가 있어서 제명된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임명 배경이 뭔가요? 이게 보니까요. 문정복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서 추천했던 것 같은데요. 네. 문정복 의원 최고위원 되는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줬던 모양이에요. 선거를 도와줬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 몫에 연구원 부원장으로 지명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연구원 부원장 타이틀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출마하게끔 하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똑같이 저는 인사검증 실패라고 봅니다. 사실은 당의 갈등을 유발했던 전력이 있다. 물론 그게 본인의 변명이라든가 네. 또는 정파적인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두고는 가능하면은 문제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좀 뒤로 빼는 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당의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요거 듭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떠도는데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민주연구원을 합당연구원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구 원장도 이재영 원장이라고 이분이 네. 친문 계열이고 또 양정철 전 원장하고 굉장히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친문 계열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 과거 비판한 전력이 있는 이전력 이분을 이제 부원장으로 하니까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민주연구원 지도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보니까 저 조국당하고 합당하면 정청래 조국 지도부가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금 여론조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합당연구원 지금 체제를 하는 것이냐 이런 지금 비아냥이 나오고 네. 있고 또 하나 전략공천위원장의 황희 의원 이분 또 친문 아주 핵심 친문이죠. 네. 그래서 전략공천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 국회와 보궐선거는 되게 전략공천 하는데 군산에 지금 조국 대표를 거기다가 그냥 전략공천 해주고 심지어 전북지사는 세종시장 여기도 한 군데는 전부 조국당에 준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거에 모두 정합을 해보면은 황희 또 이재영 또 이진년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공천 핵심 포스트에 박은 정청래 대표의 심중이 무엇이냐 이것도 지금 합당과 관련해서 뜨거운 감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박지원 부님 한 말 하셔야 되겠는데요. 루머 막 신났어요. 강철 의원이. 신났다는 거는 반박 불가란 얘기고 반박 불가가 아니라 네, 네. 이제 이게 황당한 이제 소설이고요. 무슨 그래서 얘기가 그 아니야. 정당이 야. 아무리 허술해도 그렇게 운영되는 정당은 아니 없습니다. 그럼 그 세 명 임명에 네, 대해서 시간이 지나보면 저희가 저기 네. 뭐야, 평가를 해주세요. 세 명이 강찬호 임명에 위원님께 요즘 유행하는 이 자리에 직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네. 그러지도 않을 짧게만 거면서. 코멘트를 붙이자면 네. 결국 분명한 것은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과 함께 활동했고 또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김문수 지지까지 가면서 상당히 지금 그 비판의 대열에 올라와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과 함께했던 인사들 넓게 보면 과거에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지는 민주당의 안에서도 조국혁신당의 친화적인 사람들이 이 합당을 지금 주도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중도보수 합리화 실용과 국익 중심의 정당 운영이 아주 이념적이고 교조적이고 과거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하는 그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하나의 노선의 갈등으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뭐 저도 뭐 강 의원님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 못할 땐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저는 합리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 건 맞다. 거의 대부분 동의하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잠시만요. 세련되게 좀 잠시만요. 하나만 갖고 와서 이야기하시니까. 잠시만. 네, 말씀하십시오. 이진년 대구전 시의원 관련해 가지고는 이낙연을 도왔다 안 도왔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되는 게 제명된 사람이었어요. 2020년도에 대구시가 떠들썩할 정도로 갑질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비판했던 비정규직을 가해하기 위해서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네. 그 사건이 당시에 떠들썩했고 그래서 대구시의원 비례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제명이 됐어요. 그걸 더 본질적으로 봐야 돼요. 더 근본적인 걸 예, 보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고 네. 신인기 대표께는 이것까지 좀 여쭙겠습니다. 당청간 미묘한 기류가 조금 더 있는 게 공소청 보안수사권 관련 문제란 말이죠.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안수사권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결국 보안수사 요구권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검찰권 남용을 막는 부분과 더불어서
대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늘리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 형사부에서 필요한 부분이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자라는 일각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구덕이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느냐, 구덕이 안 생기게 늘 관리해야 된다라는 식의 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보안 수사권은 절대 안 되고 보안 수사 요구로만 가겠다라고 당의 입장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기의 실종, 마찬가지로 합당 논란과 제가 유사한 지점에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안 수사권 요구로 가잖아요. 앞으로 검찰은 경찰에 핑퐁하고 경찰은 검찰에 또 핑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처럼 실무에서 종사하는 변호사들이나 또 대통령님께서도 변호사로서 여러 역할들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서 전 민주당의 입장은 일단 정한 건데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론에 저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뒤에 주제가 많은데 네. 대통령조차도 수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의견을 후퇴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국회에 운영되는 것을 보면 이건 밈 정치예요. 1번 택할래 2번 택할래 정해놓고 사람들을 와 선동해가지고 그중에 하나 택하면 우리 편, 택하지 않으면 반대편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지금 당 운영이라든가 국회 운영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좀 토론하고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이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이게 당의 한 정당의 집안 싸움 문제가 아니라 왜 이 합당의 문제가 돼요? 국민 차원에서 문제가 돼요. 지금 이 보안 수사권 그냥 닥치는 대로 인정 절대 안 못한다. 이런 기류가 조국 당이 이런 기류예요. 탈원전 그 100% 탈원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지금 굉장히 강력한 진보 성향을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하고 이거 굉장히 충돌합니다. 이 당이 이렇게 합당을 하면 지금 합당을 안 한 상태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더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합당이 굉장히 우려되는 이유입니다.